At that moment, I knew, surely and clearly, that I was witnessing perfection. You are a fine fisherman. Only need 3 more years before I can think like a fish. You're already thinking like a dead stonefly. Pictures. Mother's pictures. Hurry up. 1, 2. My brother stood before us, not on a bank of the big Blackfoot River, but suspended above the earth, free from all its laws, like a work of art. 3. Be gone. And strong, old man.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clearly. Come closer, fish. Please come closer.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I must end it. I have taken this fish, which was my brother. Now to work. Again. Thank God. Which one is first? You took my knife. Don't show it to your brother. Sorry, fish. I wish I had never hooked you. This makes everything wrong. I shouldn't have gone out so far. Either for me or for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사색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록으로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의 이제 그 가정 교육 그 부록의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겠지만 정식 이야기들은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동영상 보셨으면 금방 보셨죠? 제가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을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뭐 노인과 바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것은 안소니 퀸의 영화죠. 그 해밍웨이의 소설.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폴이 영화 끝 무렵에 계곡에서 이제 송어 잡아가지고 마지막 환희하면서 또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이제 청새치를 잡는 모습하고, 그래서 청새치, 그다음에 폴이 계곡에서 송어를 잡는 거. 근데 청새치는 크기가 4m, 5m 한 5m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어는 아무리 해봐야 뭐 한 50cm, 뭐 70cm 최고 커야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번 강의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이 흐르는 강물처럼의 가장 큰 특색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잔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잔잔한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보면서 이거는 아예 감독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극도로 절제해서, 뭐 이제 우리 절제라는 말 있죠? 절제. 극도로 그 절제해서 정말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고 서서히 이렇게 흐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서 제가 좋은 적이 많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바로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나온 영화거든요. 그것도 중간에 제가 졸았어요. 학생 때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영화라도 나중에 보면 명작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도 중간에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중간쯤 되면 계속 주인공들이 낚싯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료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007이라든지 람보 뭐 이런 거 보면 거의 막 2분, 3분에 한 번으로 주인공에게 위기가 옵니다. 청중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런 영화 보면. 악당이 나타나고, 또 잠자는 데 나타나고, 샤워하는 데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주인공이 탁 침대에 자면은 악당이 코브라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편할 틈이 없죠. 계속 긴장하면서. 제가 옛날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실베스타 스텔론 나온 영화를 그때 신촌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영화가 하도 인기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캄캄하고 자리는 꽉 차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면 눈이 캄캄하니까 눈이 잘 보일 때까지만 서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문 옆에 서서 봤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중간까지 봤던 기억이 나요. 막 재미있게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저기 자리 하나 빈 거 있어가지고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만큼 액션 영화나 이런 거는 뭐 재미있죠. 근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정말 액션이 없습니다. 뭐 고작 해야 사춘기 때 이렇게 할아버지 보트를 훔쳐 타고 이렇게 폭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또 그래 조금 액션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거, 폴이 마지막에 이렇게 송어 큰 거 잡는 장면, 이 정도가 이렇게 눈 뜨고 볼 장면이지 나머지는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사실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를 뭐 나중에 알게 됐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그동안 영화에 대해 생각했던 걸 정리도 하고 한번 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액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없죠. 큰 감동도 여기 사실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억지적인 감동. 그러니까 요즘 영화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울게 하거든요. 이렇게 감동도. 근데 그 영화 끝나고 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화 볼 때는 이게 막 억지로 감동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 어떤 내용도 없이 시종일관 잔잔하게 흐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영화의 감독이며 내레이터인 지난번 생각했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배우로 주연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예, 이것도 조용합니다. 아프리카 평원에 그냥 뭐 사자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장면, 또 비행기 이렇게 글라이더 같은 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장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조용하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영웅이 없습니다. 영웅적인 모습. 주인공 하면 적어도 뭐 독특해야 되잖아요. 힘도 더 세고 더 센스가 많고 더 막 이렇게 막 날쌔고 이 영화에는 주인공의 그 영웅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형 노먼이나 동생 폴이 좀 터프합니다. 그런 건 있지만은 별거 없어요. 꼬맹이 때 싸우는 장면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목사예요. 영웅하고 거리가 멀죠. 대형 교회 떵떵거리는 목회자가 아니고 시골 조그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그냥 목회자입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을 대표하는 그런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히어로들이 난무한 영화의 세계와는 거리가 또 멉니다. 그나마 이 영화가 끝나기 전에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폴이 아주 큰 송어를 능숙하게 잡는 그런 장면이 그나마 조금 숨죽이고 볼랑말랑한 영화입니다.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관객도 약간 긴장하죠. 그러나 그 영상도 가만히 보면 위급함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과장된 음악이라든지 고기를 잡은 후에 막 격정적으로 감동을 이끄는 그런 음악,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딱 절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럴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글부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얘기하려면 주제가 나오는데, 큰 물고기를 잡는다는 주제를 이렇게 이제 송어 나름대로 큰 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생각이 나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생각해 봅니다. 왜 노인과 바다를 비교하냐면 노인과 바다 나름대로 전통적인 영웅을 개조한 작품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 이전에는 뭡니까? 영웅 그러면 뭐 대단한 영웅입니다. 배너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막 강력한 주인공, 뭐 또 모비딕, 허만 멜빌의 모비딕 보면 그 고래가 그 어마어마한 포경선보다 더 큰 고래가 그냥 사람을 다 삼켜버린 이런 고래고, 또 뭐 우리가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 같은 영화 보면 뭐 무시무시한 상어, 집채만한 상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크기에 비해서 노인과 바다의 그런 청새치는 크긴 하지만 그런 막 메머드급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노인과 바다에 그 나오는 청새치는 뭐 그런 모비딕이나 뭐 이런 거 조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그래도 한 4-5m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노인도 영웅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노인이지만 나중에 보면 노인이 침착하게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송어 한 이만한 거랑 생각해 보면 청새치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인과 바다 내용 보면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 청새치 한 4-5m 되는 걸 잡는데 더 클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자기 배보다 더 컸으니까. 근데 노인이 이제 낚시를 탁 던졌는데 청새치가 낚싯바늘 훅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새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노인의 배를 끌고 한 하루 이틀을 다닙니다. 노인은 이걸 함부로 얘랑 승부를 하면 줄 끊어지고 배도 뒤집히니까 이제 얘가 힘이 빠질 때까지 배고프고 이제 이거 물었으니까 밥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동안 못 먹고 또 이 배를 끌고 가다 보면 힘이 빠지겠죠.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계산한 겁니다. 힘을 저축하고 그리고 언제 죽일 것이다. 아주 치밀하게 노인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청새치를 이제 잡죠. 아주 정말 치밀하고 침착하고 또 경험과 용기와 절제력을 다 갖춘 베테랑 어부의 모습이 이제 물씬 풍기죠. 그래서 이제 노인과 바다의 강조는 뭡니까? 무명의 어부지만 최고 실력과 강한 정신을 갖춘 어부로서 모습이고요. 또 카리브해 이제 그 카리브해 쪽에 최고의 어부고 또 영웅으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새치를 너무 크니까 배에다 이렇게 묶고 그게 문제. 배 안에 넣어야 돼. 배에 묶으니까 얘를 잡을 때 때리고 뭐 하고 뭐 하는 피가 났잖아요. 그 피 냄새를 상어 때가 탁 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어가 그냥 하나하나 다 와서 다 뜯어먹고 하는데 노인은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상어를 그냥 때려 눕힙니다. 한 마리라도 더. 그래서 상어왕 밤새 그냥 싸우고 나중에 이제 생선 큰 물고기가 가시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노인과 바다에서 정말 진정한 영웅이 뭔가를 우리들이 거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모델이 됐던 실제 노인이.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노인과 바다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오는 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노인이 이 혼자서 독백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노인과 바다를 제가 예를 들은 건 뭐냐면 노인과 바다가 그런 그 전통적인 영웅관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무명으로 살던 한 소시민 이런 노인의 그 고기 잡는 모습을 통해서 소중하게 그 노인이 진정한 영웅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논쟁은 있었지만 노벨 문학상까지 퓰리처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을 때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노벨상 위원회도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 노인과 바다는 이제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폴이 잡은 큰 송어, 나름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 송어 마지막에 아주 큰 송어를 잡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바다의 청새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폴이 이렇게 송어를 참 정말 능숙한 자기의 최고의 기술, 자기의 그 플라이 피싱으로 이제 송어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노인 생각해 보면 폴은 그 송어 하나 잡았다고 영웅 소리 듣기는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처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폴은 그 누구보다도 플라이 낚시를 좋아했고 누구보다도 플라이 낚시를 잘했다. 바로 이것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던 메시지다. 이거를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는 Y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Y가 없어요. Y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영화 내내 원작도 그렇겠죠. 저는 원작은 안 봤으니까 어쨌든 그 정답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만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은 없지만 단지 폴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는 답이 항상 있죠. 그 다음에 단지 폴은 낚시를 너무 사랑했던 청년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폴이 잡은 송어가 청새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가 잡은 송어들의 사연이
노인과 바다의 그 산티아고 노인의 사연하고는 이제 뭐 비교되지 않지만 그런 비교는 어리석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것은 쉽게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폴이 플라이 낚시를 사랑했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왜 우리는 영웅만 찾느냐? 어려움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 갖가지 그냥 막 어마어마한 위기를 견뎌내서 끝까지 우뚝 서는 영웅, 이런 거에만 익숙한 우리들에게 폴은 전혀 새로운 모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뭡니까? 영웅만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렇게 멋있게 열심히 살다 가고 진정 좋아하고 진정 사랑하고 그러면 그가 참된 삶을 산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노인과 바다만 해도 전통적인 영웅상을 크게 변화시켰죠. 이런 무명의 노인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산티아고 노인보다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 무엇이라도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그것에 대해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처한 지금의 삶의 자리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폴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영웅이 못 돼도 우리네 삶이나 우리네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뭔가 좋아하고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사랑하고 이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보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 폴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아주 절제해서 그려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 폴의 삶은 짧고 보잘것없고 또 뭐 비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폴의 삶이 그는 아름다운 청년이고 또 그 영화 속의 인물들 또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또 우리 청중들이 폴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fine fisherman, 훌륭한 낚시꾼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모든 영웅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생 예찬 그런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영웅이나 대단히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바로 이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보이저호라고 1980년대에 목성 태양계 탐사를 하고 내보낸 거거든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주관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저호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보이저호가 지금도 일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한 연료는 다 떨어져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일을 해요. 근데 그 보이저호가 이제 이렇게 목성 탐사 대충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지구 쪽으로 이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몇억 킬로가 되겠죠? 몇십억 킬로인가?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pale blue dot입니다. pale이라고 하는 말 창백하다. 그 노래 중에 pale blue e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너의 눈동자가 너무 창백해. 그런 것처럼 지구도 pale blue dot, 창백하고 푸른 도트, 점 하나라는. 지구도 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쓴 글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구도 한 점이란. 그런데 청새치하고 송호를 비교한다는 게 이게 격이 되느냐는 얘기죠. 사람 사이에서 크고 작음을 노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도 지금 우주에서는 점인데 갖가지 주제로 사람을 분류하고 레벨을 나누는 일은 정말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주를 보고 대자연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레벨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 지금 내가 하는 내 일을 하는 내 모습, 이것이 이 우주에서는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폴이 잡은 송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네 삶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혹 노인과 바다의 영웅, 그런 산티아고 노인, 엄청난 드라마, 그런 건 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청새치 같은 그런 막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 뭐 그것도 절제에서 나온 거지만 어떤 청새치 같은 그런 정말 생사의 고락을 이겨내며 이룬 그런 업적. 그렇지만 노인과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노인이 며칠 밤을 새워서 해낸 청새치가 상어한테 다 뜯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노인은 헛고생한 거네? 헛고생했을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작품이 의미를 주는 것이죠. 노인이 뭐 그 청새치를 무난하게 다 끌고 와서 비싼 값에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못했어도 청새치를 잡았다는 그 모든 과정 하나만 봐도 노인의 그 존재는 영웅이요, 멋있는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와 삶,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중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의 그 어떤 그 생각, 사고, 사상, 그의 사상과 삶,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플라이 낚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생 폴의 삶, 유명인이나 위인 같은 전설적인 행위나 영웅적인 뭐 그런 모습 없다 해도 이 존재들은 후회 없이 삶을 사랑했고, 그 삶을 나름 의미 있게 살다 간 것만으로도 주인공들이 소중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느끼고 아울러 사랑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또 제시하는 깨달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리즈를 맞추려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시리즈에는 이제 요거는 영화에 대한 사진 끝났고요.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작은 시리즈 하나를 연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때 하더라도 이 전체 주제에 대한 것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영화 다시 한번 자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는 좋은 깨달음을 더 많이 영화를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